오늘 할 거는 딕셔너리라는 건데, 이 딕셔너리의 정리니까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리스트랑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리스트. 자, 리스트랑 먼저 비교해 보자면, 리스트는 대괄호였죠. 일단 이렇게 되면 리스트에다가 값을 담은 거죠. 각각 인덱스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각 나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ages의 0 이런 식으로 값에 접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나이를 담을 수 있어요. 10은 철수의 나이, 20은 영희의 나이, 30은 영수의 나이예요. 총 3명의 나이를 리스트로 묶어서 담은 거죠. 이 한 줄이. 그랬을 때 뭐 희민이의 나이를 추가하고 싶으면 리스트니까 추가할 때 어펜드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희민이의 나이를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은 ed에 40 이렇게 붙은 거니까 희민이의 나이 인덱스 값은 3번이죠. 3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희민이의 나이를 출력하라고 했을 때 3번 인덱스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4명의 나이를 지금 순차적으로 담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의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구별하는 거 기준이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데이터들끼리의 구분을 인덱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나이가 몇 번 인덱스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가지고 이게 명단에다가 누군가의 나이를 적는 거라고 했을 때 시간당 10명씩 10명씩 10명의 나이가 추가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의 나이를 기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주인이 있으니까 각각 얘네들의 나이를 담고 싶은 거니까 굳이 인덱스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인덱스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민의 나이, 영수의 나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 인덱스를 외울 필요 없이 얘네들의 나이를 찾아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인덱스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보시면은 이제 키와 밸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키가 영희, 영수, 철수, 희민이 같은 이름이 되는 거고 밸류가 얘네들의 나이 1대1 대응 관계인 거죠. 키와 밸류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하나 추가하고, 여기는 뭐 리스트였으니까 딕셔너리, 얘도 이름은 변수 이름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대괄호인데 딕셔너리는 중괄호예요. 중괄호. 같은 거로 써 보겠습니다. 철수랑 0이랑 영수. 여기다가 키 써주고, 키에 해당하는 밸류 써주고, 여러 개 쓸 때는 쉼표로 구분해야 되고, 영희의 나이는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지스라는 이 딕셔너리 내부에 이런 키 값을 찾아가는 거죠.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에 접근해서 출력하는 거고. 그러면 철수에 해당하는 밸류가 출력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희민이의 나이를 알려면 딕셔너리에는 희민이라는 키가 없잖아요. 없는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에러 유형도 보면 키 에러예요. 요런 키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키, 여기가 키에 해당하는 밸류. 이렇게 딕셔너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추가로 일단 이거 없으니까 지우고, 에이지스 출력하면 어때요? 자, 리스트의 경우와 리스트일 때 출력하는 거랑 딕셔너리 때 출력하는 거. 리스트고 딕셔너리고. 자, 리스트는 리스트 모양 그대로 나오고요. 딕셔너리는 이제 더 이상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덱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키와 밸류만 있을 뿐입니다. 딕셔너리는 데이터 한 개당 하나의 키가 존재한다. 이뉴머레이트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2개였을 때 실제 데이터가 인덱스랑 인덱스 안에 있는 밸류 이렇게 해서 24개였다고 했죠. 딕셔너리의 경우는 처음부터 쌍으로 존재합니다. 키와 밸류로. 그리고 여기는 순서가 없어요. 딕셔너리는 무작위예요. 무작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에이지스의 시민 40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들어있죠?
리스트는 추가할 때 append라는 함수를 썼지만 딕셔너리는 키와 value를 써주면 돼요. 새롭게. 훨씬 낫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리스트와 딕셔너리 일단 공통점 둘 다 객체입니다. 그렇다는 건 연관된 데이터 여러 개를 묶을 때 사용하겠죠. 데이터 여러 개면은 변수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 개 담기 위해서는 묶는 기술인 객체에 써야 되고 그 객체를 변수랑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객체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묶을 때 쓰는 거는 컬렉션이 있고 또 객체 말고 컬렉션 있고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도 객체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 컬렉션 안에 이제 리스트가 있고 딕셔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잘 구분해서 쓸 줄 알면 됩니다. 리스트의 경우는 투박한 배열이라면 얘는 좀 정교하게 데이터 구조를 쌓아서 만드는 객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고 순서대로 딕셔너리는 넣으면 들어가지만 그 넣을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키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서 없으면 키 에러가 발생하고요. 지금은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을 때 사용한다는 거.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일단 장단점이 서로 다르겠죠. 먼저 리스트 장점. 리스트 장점은 뭘까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죠. 그냥 어펜드만 하면 알아서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어펜드를 사용할 때 A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보이죠. 리스트의 경우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가 생기는데 딕셔너리의 경우는 인덱스라고 부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도 키값이 뭐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시각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리스트의 키는 인덱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인덱스의 0, 1, 2가 키가 되는 거고 딕셔너리에서는 얘는 진짜 키죠. 인덱스가 아니라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우선 리스트는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니까 편하고 딕셔너리는 넣을 때 불편하죠. 이런 키 이름을 정해야 하니까. 만약에 데이터를 넣을 때 키 이름을 못 지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딕셔너리에 영수라는 키 값이 없다가 여기서 이렇게 영수라는 키 이름을 써주고 40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줄을 실행할 때 보니까 딕셔너리 내에 영수라는 키는 있는 키죠. 그리고 40이 들어있고 근데 그 40이 들어있는 값을 50으로 덮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리하자면 40을 50으로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리스트도 수정은 가능하죠. A의 0번 인덱스에 지금 1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써야겠다. 10이 들어가 있었는데 2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이 들어있던 값을 20으로 바꾼 거죠. 넣고 나서 수정 가능한 거고 딕셔너리는 한 번 더 써야 수정이 된다는 거. 리스트는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로 찾아가서 수정한다는 거. 차이점이고. 그러면 딕셔너리의 장점 뭘까요? 딕셔너리의 장점. 자, 리스트랑 반대예요. 리스트가 데이터를 넣을 때 편했다면 딕셔너리의 장점은 가져올 때 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지우고 여기서 철수의 나이 값을 가져올 때 그냥 철수의 나이 값 키 이름을 썼으면 이 값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근데 리스트는 인덱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리스트의 경우 이 인덱스가 영수랑 뭐 어떤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니까 관련이 없죠. 근데 딕셔너리는 키값이랑 키 이름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리스트의 경우 뭐 영희의 나이가 알고 싶으면 영희가 몇 번 인덱스에 들어있었는지 그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인덱스 번호를 모르면 알기 위해서 전부 다 뒤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리하고 각각 이렇게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리스트의 장점이 딕셔너리의 단점이 되고 딕셔너리의 장점이 리스트의 단점이 됩니다.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겠죠. 계속 얘기하지만 인덱스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딕셔너리가 더 편하니까 리스트보다는 딕셔너리가 편하니까 이것만 써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각각 용도에 맞게 쓰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잠깐 이거는 그러면 주시고 그러면 좀 더 나이 값을 출력해보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민이의 나이까지 추가했으니까 철수 영희 영수 시민.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숫자만 나올 거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철수 나이. 네,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당 몇 명이 추가된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이 딕셔너리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나이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문으로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리스트도 가능하죠. 리스트는 포문으로 가능하죠. 요소의 개수만큼 돌 거니까. 자, 근데 딕셔너리의 경우는 좀 달라요. 자, 이게 포문의 기본꼴이었죠. 그리고 이거를 리스트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i라고 해놓고 i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먼저 이 포문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요소의 개수만큼 돌아서 여기서 가져오겠죠. 3번 반복할 건데 i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ages라는 리스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가 돌 때마다 i에 들어가서 출력되죠. 됐죠? 딕셔너리는 키네임이 나왔습니다. 키네임. 키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의 나이에서 누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의 경우는 여기서 순회하는 대상이 딕셔너리면 키 이름이 나옵니다. 키 이름.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ages에 이게 네임이 키 이름이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ge는 ages의 네임, 그리고 출력할 때는 누구의 나이, 여기는 네임이고 여기는 age라고 해봐야죠. 두 번째 버전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보세요. 버전 1에서는 뭐 별다른 명시 없으면은 홈은 순회할 대상을 돌면서 가져오는 게 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증거로 출력된 거 보면 키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를 가져와서 넣는데 여기를 보면은 딕셔너리의 밸류에 접근하는 거죠. 밸류에 접근해서 age라는 변수에다가 넣을 거고
그러면 철수라는 걸 처음에 가져와서 ages의 철수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age에다 저장한 다음에 출력하겠죠. 철수의 나이는 몇 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세 번째. 만약에 여기다가 돌면서 가져온 게 뭔지 헷갈린다면 뒤에다 점 하나 쓰고 키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키를 가져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키를 가져오게 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랑 세 번째 버전은 똑같습니다. 언급을 해줘도 나오고 안 해줘도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에이지스의 키스 이렇게 해놓고 출력하는 건데, 자, 키값을 출력하는 거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는 키값 출력의 결과. 딕셔너리에 키라고 나와 있는데 안쪽에 대괄호로 나와 있죠. 요거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요 ages.keys 얘가 자동으로 리스트로 만들어 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순서가 생기는 거죠. 리스트니까. 뭐 리스트가 생겼지만 이거는 이 리스트는 키의 묶음이다. 딕셔너리의 키의 묶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번에는 키였으니까 밸류로 한번 볼게요. 밸류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다가 복수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values. 그러면 여기서도 values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이 value는 age일 거고, 맞죠? 그럼 더 이상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name도 없으니까 누구의 나이라고 하지 말고 나이만 있는 걸로. 그러면 어떤 키에 해당하는 모든 value를 가져오는 거죠. 했을 때 네 번째 버전을 보면은 가져온 value의 리스트가 돼 있는 거죠. 가져온 value를 치환했고, 누구의 나이인지는 모르죠, 대신에. 자, 근데 이거 키 따로 밸류 따로예요. 비효율적이죠. 키랑 밸류 이거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죠. 이뉴머레이트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트에서 뭐 인덱스랑 인덱스에 들어있는 밸류를 가져오는 게 이뉴머레이트였어요. 그럼 딕셔너리도 뭐 키랑 키에 해당하는 그 밸류가 같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데이터가 키랑 밸류 총 두 개인 거죠. 한 번 가져올 때. 그러면 가져오는 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여기다가 변수 두 개 써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values가 아니에요. items입니다. items.
그래야 name과 age에 각각 매칭이 돼요. 그러면 다시 누구의 나이 해놓고 name과 age 썼을 때 먼저 5번 버전 5 결과를 보세요. 아이템스를 통해서 name과 age 값을 넣고 각각 출력 잘 하고 있고요. 알아서 불러왔기 때문에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키밸류 이거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아이템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죠. 둘 다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면 아이템스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때, 자,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2절 출력했을 때 뭐 여기처럼 뭐 딕셔너리 아이템즈라고 나와 있겠죠. 그리고 안쪽이 리스트일까요? 리스트는 맞는데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요소가 소괄호로 묶여 있죠. 자, 이 소괄호로 묶여 있는 거는 튜플입니다. 튜플. 튜플. 튜플에 대한 거는 수업 페이지에 참고 링크에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튜플에서 요소값 삭제하는 거랑 뭐 변경하는 거 그리고 다루는 거 방법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튜플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 나면 다시 넘어와서 이번에 5-2 얘는 5-1이라고 하겠습니다. 5-2는 지금 튜플 형태로 가져왔으니까 이 위에서 5-2를 실행하기 전에 ages라는 거 안에 철수 얘를 한번 지워 볼게요. 어때요? 지우기 전, 지운 후 삭제하고 나서는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건 delete라는 키워드 쓰면 됩니다. 이 키의 이름 있으니까 키를 찾아가면은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키를 쓴다면 뭐라 하겠죠? 키 에러. 없는 키니까. 그래서 지우려고 할 때는 당연한 건데 뭐 있는 거 지워야 되죠. 없는 거 지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해당 키를 가진 데이터는 없으니까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할 때 안전장치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이 A가 ages 안에 있으면 그때 지우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러면 없어도 지우려고 할 때 없으니까 안 지우는 거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대신에 이 A 대신에 철수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참이지만 A라는 키워드는 없으니까 키 에러가 당연히 발생하고 철수라고 일치시켜 주면은 이때는 지우는 거죠. 여기까지가 딕셔너리였고요.
딕셔너리와 리스트 차이점 비교해 가면서 수업 페이지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